낡은 점퍼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오래전부터 닳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상가 건물 1층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등은 구부정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점원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왜 계세요? 손님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되잖아요.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점원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걸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창밖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또 왔네. 맨날 배회하더라. 노숙자 아니야? 냄새나서 싫은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가게 앞에서 쓰러지면 어떡해.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노인을 보고 킥킥거렸습니다. 야, 저기 봐. 할아버지 옷 좀 봐. 거지 아니야? 사진 찍을까? 인스타에 올리면 재밌겠다. 아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노인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아이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지도 아이들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에는 노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운동화 밑창에서 나는 소리가 적막한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다시 그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동정도 관심도 아닌 그저 불쾌함이었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종업원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노인은 빵집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어깨는 조금 더 처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아저씨,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여기 서 계세요?
손님들 입맛 떨어지잖아요. 빨리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노인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질녘 노인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성은 노인 옆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우시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핫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손 좀 녹이시고요. 노인은 그 핫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성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괜찮긴요. 저도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던 날이 많았어요. 받으세요. 여성은 핫팩을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여성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손에 쥐어진 핫팩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손에 쥔 핫팩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핫팩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 철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응접실에는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노인을 보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또 나가셨었습니까? 노인은 낡은 점퍼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나갔다 왔네. 비서실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만약 누군가 알아본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시면.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왜 이러는지.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없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비서실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노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혐오, 무관심, 경멸. 그것뿐이었네.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더군. 그저 길가의 쓰레기처럼 치워야 할 장애물처럼 대했어.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달랐네. 누구십니까? 모르네. 젊은 여성이었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 하지만 그 사람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그저 세상에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피했고 무시했고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찾았습니다. 그 여성을, 핫팩을 건네주었던 그 여성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또 뵙네요. 핫팩은 도움이 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따뜻했어. 여성은 웃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은가? 여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배달하다가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병원은 갔나?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요.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였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살면서 익숙해졌어요.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고 기대면 안 되니까요.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나?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시설에 맡기고 떠나셨어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인가? 네.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시설에서 자라다가 성인 되고 나와서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보게. 20대 후반 배달 일을 하고 있고 다리를 다쳤어. 시설 출신이라고 했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래, 누군가? 비서실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윤, 28세. 현재 5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 중이고, 그래서 비서실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이 여성은 회장님의 죽은 아드님 이준영님의 딸입니다. 서류가 노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이서윤 씨는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젊은 시절 교제하셨던 여성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여성분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 핫팩을 건네주었던 그 여성, 네, 손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몰랐다니. 내 혈육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비서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조사하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든 걸 알고 싶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핫팩을 건네주며 웃던 그 쓸쓸한 미소가 절뚝거리며 걷던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노인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출생 기록. 이서윤, 1997년 3월 15일생. 아버지 이준혁, 어머니 박미선. 출생 신고 3개월 지연. 두 번째 페이지, 유년기 기록. 2000년 아버지 이준혁 교통사고 사망. 2001년 어머니 박미선에 의해 보육원 입소. 세 번째 페이지, 시설 생활 기록. 2001년 2015년 해맑음 보육원 거주. 학교 폭력 피해 기록 다수. 상담 기록 우울증, 불안장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성인기 기록. 2015년 시설 퇴소. 반지하 월세방 거주 시작. 학자금 대출 3천만 원. 현재 미상환 잔액 2,800만 원. 다섯 번째 페이지, 현재 생활. 현재 아르바이트 5개 병행. 편의점 야간, 치킨 배달, 카페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택배 상하차. 주당 근무 시간 약 90시간.
노인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더? 비서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서윤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최근 3년간 병원 방문 기록이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응급실 1번, 동네 병원 1번. 왜? 돈이 없어서입니다. 진통제만 사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 의심 상태이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곳이 이서윤 씨가 사는 곳입니다. 노인은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서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모두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현재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전기가 끊겼다고? 네. 촛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자. 지금 당장. 비서실장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신분이 드러나면 상관없어. 내 손녀가 촛불 켜고 살고 있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인가. 노인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막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가시면 그 아가씨가 놀랄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조용히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신분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그 아이가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혼자 차를 몰고 손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빌라 지하, 좁고 어두운 골목길. 노인은 차에서 내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기도 없는 방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공부하는 손녀.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때 촛불이 꺼졌습니다. 여성이 일어나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에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노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부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신의 혈육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움직이게. 모든 걸 해결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이름은 익명 후원으로. 알겠습니다. 월세, 1년치 선납. 보증금도 올려주게. 역시 익명으로. 네. 병원 예약 잡게.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 모든 비용 익명 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 모두 익명으로 납부하고 앞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게. 비서실장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게. 우리 회사에.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면 신분이. 상관없네. 그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싶어?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전액 탕감되었다는 통보, 월세 1년치가 입금되었다는 집주인의 연락,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가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병원의 전화. 서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왜?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십니까? 저희는 대한그룹 인사팀입니다.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저한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서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지켜보던 한 노인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서유는 가진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입었습니다. 5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 낡았지만 최대한 다림질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서 서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서유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안내 직원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면접이요? 어느 부서인데요?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어요.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2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옷 좀 봐. 면접자인가 봐. 근데 저렇게 입고 와? 떨어지겠네.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받아온 시선.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인사팀 앞 몇 명의 면접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유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저렇게 입고 대한그룹 면접 와? 모르겠어. 근데 완전 촌스러워.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모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서윤 씨? 네. 앉으세요.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시네요? 네. 경력은 아르바이트가 전부? 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기준에는 많이 부족하십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면접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연줄이라도? 아니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면접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면접을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면접관들은 놀랐습니다. 비서실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실장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는 특별 채용입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면접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라니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서윤 씨, 저와 함께 가시죠. 서윤은 어리둥절한 채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곧 아실 겁니다. 비서실장은 서윤을 최상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가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 핫팩을 받으셨던 그분.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를 기억하는구나.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서윤은 멍하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 대한그룹의 회장이네. 이름은 이태준.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할아버지가, 그래. 그날 공원에서 자네가 준 그 핫팩. 아직도 간직하고 있네. 노인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핫팩을 꺼냈습니다. 식어버린 낡은 핫팩.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윤아,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뭐였지? 이준혁이요. 하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준혁이 내 아들이었네. 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자네는 내 손녀야. 준혁이의 딸. 내 피가 흐르는 유일한 혈육이지. 서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자네를 찾았구나. 이제야 내가 할 일을 하게 되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예요? 그래.
DNA 검사 결과도 나왔네. 자네는 내 가족이야. 서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 가족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 노인은 다가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신 혼자가 아니야. 서윤은 노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전 직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로 회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윤이 섰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 옆에 서 있네. 옷 좀 봐. 완전 촌스러워.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분은 이서윤 씨입니다. 그리고 제 친손녀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손녀? 저 여자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서윤은 우리 회사의 후계자로 양성될 것입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돼.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후계자라니. 학력도 경력도 없잖아. 회장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이서윤은 제 유일한 혈육이고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회사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 완전 금수저네. 할아버지 백으로 들어온 거잖아. 실력도 없으면서.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서윤 씨 앉으세요.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임원이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서윤 씨, 이 재무제표 보시고 의견 좀 주시겠어요? 서윤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 잘 모르겠습니다.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경영 마인드가 전혀 없네요. 후계자라면서요?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안에서 여직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그 이서윤이라는 여자 봤어? 봤지. 완전 촌티 나더라. 회장님 손녀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반지하에서 살았대.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온 거래. 헐, 진짜? 완전 신데렐라네. 근데 유리구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회사 카페테리아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매일 밥 먹으러 와. 당연하지. 공짜잖아. 반지하에서 굶고 살다가 여기 오니까 좋겠다. 서윤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가득 찬 것도 아닌데 아무도 함께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다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도 회장님 손녀면 후계자 될 수 있어. 그럼 나도 할아버지 찾아야겠다. 하하. 서유는 식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외부 미팅에 동행했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협력사 대표들과의 미팅, 고급 레스토랑. 서유는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잘 지내셨죠? 대표들은 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제 손녀 이서윤입니다. 후계자로 양성 중입니다. 대표들은 놀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서윤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문대 나왔습니다. 대표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죠. 하.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회장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다 보였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익숙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증명할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남았던 사람의 강인함.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의 책상에는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지 주제의 후계자? 웃기지 마. 서윤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쪽지. 반지하에서 기어나온 주제에. 또 며칠 후. 회장님 백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서유는 모든 쪽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지만 가장 잔혹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주차장. 서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수입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회사 전무. 그리고 그의 딸. 전무의 딸은 서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출신, 해외 MBA 출신. 딸이 서윤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 이서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적응 잘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반지하랑은 많이 다르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한데요. 회장님 손녀라는 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혹시 DNA 조작한 거 아니에요?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작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워낙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들 의심하던데요. 전무가 딸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왜요, 아빠? 사실을 말한 건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먼저 탔습니다. 전무와 딸도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침묵. 딸이 또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서윤 씨 옷 진짜 촌스럽대요. 백화점 좀 가보세요. 이제 돈 있잖아요. 서윤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내렸습니다.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긴. 평생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공주된 기분이 어떨까? 서윤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할아버지를 만난 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회사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책, 재무자료, 산업보고서, 모르는 것은 온라인 강의로 배웠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쓰럽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내가 해보지 않겠니? 서윤은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전 아직 실력이 괜찮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윤은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자료조사, 발표 연습, 예상 질문 준비. 회장은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야.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손녀니까.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날. 대회의실에 임원들과 주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발표한다며? 뭘 할 수 있겠어. 망신만 당하겠지.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오늘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깔끔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그룹의 주력 사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입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새로운 분야를 제안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임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입하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통계, 시장 분석.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서윤은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약 500억 원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 투자액은 30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수익성은? 3년 후 BEP 도달, 5년 후부터 연 200억 원 이상 순이익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은 30분간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훌륭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후계자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야, 이서윤 발표 봤어? 봤지. 완전 대박이더라. 진짜 공부 엄청 했나 봐. 인정. 처음엔 무시했는데 진짜 실력 있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무의 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저 여자가 갑자기 저렇게 잘해? 전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노력한 거겠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아빠, 저도 MBA 나왔는데 저 여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싫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무시받는 것 같아요. 딸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발표 회장님이 다 해준 거래. 그럴 줄 알았어. 혼자 했을 리 없지. 역시 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서윤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항상 뭐라도 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노력했다는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 전 정말 혼자 준비했는데. 나도 알아. 그리고 임원들도 알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더 확실하게 증명해야 해. 다음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 서윤은 자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이서윤 씨, 이건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실패하면 회사에 큰 손실이.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제 실력만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봐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윤은 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장이 직접 팀원들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이서윤 씨 밑에서 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회장님 명령인데.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팀 회의.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합니다. 함께 성공시킵시다. 팀원들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윤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 팀원이 노골적으로 하품했습니다. 서윤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팀원이 다른 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망하면 이서윤 책임이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그래. 어차피 실패할 거야. 서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계세요? 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몸 상하시겠어요. 좀 쉬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경비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서윤은 계속 일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증명해야 해.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협상 당일 서윤은 팀원들과 함께 유통업체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 팀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팀원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서윤 씨, 정말 자신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다른 대기업들도 경쟁하고 있고.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믿어주세요. 팀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유통업체 본사 회의실, 상대 측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들. 서윤이 들어서자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오셨나요? 근데 팀장이 이렇게 젊으신가요? 서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납품 단가 20% 인하, 그리고 독점 공급권. 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상대 임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습니다. 당신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서윤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저희는 납품 단가는 유지하되 물량을 30% 증량하겠습니다. 둘째, 독점 공급권 대신 우선 공급권을 드리고 그 대신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셋째, 저희는 신제품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개발 비용은 저희가 60% 부담하고 수익은 5대5로 나누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개발 비용을 60%나 부담한다고요? 그럼 당신네가 손해 아닌가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이익입니다. 귀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상대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윤 씨,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이 협상을 맡는다고 해서요. 하지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죠.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공했다. 정말 성공했다. 회의실을 나오며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정말 대단하세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팀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이서윤 씨가 하셨어요. 다른 팀원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시했어요. 정말 반성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부족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서윤 씨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서윤은 당황하면서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회장실. 회장이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윤은 회장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냈지. 누구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그날 저녁 회사 전체 회식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서윤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간 저는 여러분을 시험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면 무시하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면 추종한다는 것을. 회장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서윤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추워 보이는 노인에게 따뜻함을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녀라는 것을, 평생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제 혈육이라는 것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윤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직원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서윤과 회장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행복하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처음으로 제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할아버지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니? 더 힘들어졌을 텐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얻었어요.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약속해 줄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말라고. 오늘처럼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처럼.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는 사랑에 있습니다. 서유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회장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권력 때문이 아니라 손녀의 존재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랜 고독 끝에 만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따뜻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진짜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